이제 흑자 치료가 정말 어려웠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 했고 많이들 실패하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새로운 흑자 치료하는 레이저가 나와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리팟이라는 레이저입니다. 리팟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532나노미터 파장을 쓰고 있어요. 일단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532나노미터 파장을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팟이 다른 점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통해서 피부에 접촉을 해서 피부에 누르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번으로는 피부가 엄청나게 차가워져요. 마이너스 5도 정도까지 차가워지는데 그러면 혈관이 두꺼워졌던 게 살짝 수축을 하면서 혈관이 데미지를 조금 피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세게 쏘더라도 피부가 화상 같은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리팟 시술을 할 때 사파이어 글라스로 피부를 누르면서 시술을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혈관이 있을 때 차갑게 안 해주더라도 누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쪽이 살짝 하얘지잖아요. 그게 혈관이 막히면서 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세게 쏴도 흑자는 제거가 되는데 데미지는 예전보단 덜 받는 정도가 되는 거라서 흑자 자체는 제대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요. 리팟이 532나노미터 파장을 쓰는데 생각보다 다루기가 좀 까다롭고 후처치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의사가 이 리팟과 이 환자의 피부 특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레이저라 아직 크게 보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 슈퍼카를 타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흑자 치료하러 왔을 때 흑자 하나만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흑자도 있고 기미도 있고 아니면 흑자 옆에 다른 것도 있고 아니면 흑자만 있는데 이 사람은 저 멀리 흑자 바깥쪽에 기미가 있어서 색소 침착이 잘 발생할 확률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 위에 흑자가 있는 경우에 흑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팟을 해서 제대로 제거를 하지만 그 밑에 기저에는 기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미는 피부가 데미지 받으면 색소를 뿜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랑 제대로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리팟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 사람은 흑자가 제거된 이후에 색소 침착이 아주 새까맣게 올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미 위에 흑자가 있다 하면 기미 치료도 해야 되고 흑자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색소 침착이 잘 발생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흑자 밑에 진피색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있을 확률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와서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흑자에 있는 그 멜라노사이트들이 진피로 떨어져 버려서 진피색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사가 사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 환자에게 너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 것이다. 어떤 식의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이 되게 중요하죠. 리팟 레이저 자체는 흑자가 아주 많이 진행됐거나 아주 깊게까지 침투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랑 의사랑 상담해서 시술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그냥 레이저 쏩니다. 레이저 쏘고 테이프 붙이고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2주 후에 다시 와서 테이프 떼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병원에 내원하게 해서 이 리팟 후의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을 돌려보내곤 합니다.